네, 삼성전자가 약보합 세를 이어가고 있는 9시 30분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로봇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이목이 쏠렸던 아틀라스, 현대차 그룹주 오늘은 프리장에서 잘 가다가 현 시점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눌리고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 좀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건 방산과 연관성을 붙이고 있는 쪽인데요. 하지만 로봇 자체를 두고 보면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올해 중으로 로봇 산업과 현대차 그룹 내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잘 가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 전략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처럼 눌릴 때 현대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라이다 센서, 감속기 이런 부품단으로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을 봐야 할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시장이었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몇 개 현대차 그룹주들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가고 오늘 장도 사실상의 거의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의 연속세적인 이런 차익 실현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주나 아니면은 뭐 로봇 부품 관련주나 몇 가지 못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ES로 인해서 재료 소멸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번 시장으로 인해서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며 네. 지금 현재부터 오히려 눌린 구간은 계속 지속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회사 트루스에서 지금 새로운 ETF 출시 나온 거 혹시 들어보셨죠? ETF요. ETF 출시가 나왔습니다. 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미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설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로봇, 세 번째 우주항공, 그리고 에너지 투자. 이쪽 위주군의 E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북미 향을 지금 띄고 있는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사들 내지는 이제 로봇주 부품주들 내에서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그룹과 함께 또 협업을 기대치를 높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장에서는 결국 현대차와 엔비디아 뉴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올려줬는데 자, 저는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 향으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로봇주들도 26년도에 얼마나 빠르게 개선세를 먼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품주 중에서 하나를 먼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부품주 이번 26년도의 개선세가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6,61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과거부터 이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대차나 로봇 투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부각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렌시스 국내 감속 모터 그리고 오일 댐퍼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액추에이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의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속기, 모터, 그리고 명령 전달 체계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액추에이터인데 감속 모터는 정기적인 신호로 이런 백래시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팔을 휘둘렀다고 했었을 때 돌아오는 이 반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속 모터가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인데 어디에서 필수냐? 산업시장에서 필수라는 겁니다. 산업용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관절 부분이죠. 결국에 액추에이터에도 들어가는 게 뭐다? 감속기, 감속 모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속 모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렌시스가 26년도에 실적 개선세가 기대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우리가 현대차,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50조 이상의 지금 로봇 시장 내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요소를 항상 이렌시스가 부각받았었던 이유가 감속 모터고 두 번째로 26년도에 삼성 보핏 아시죠? 네. 웨어러블 로봇. 자,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에 삼성전자 보핏에 지금 현재 감속기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렌시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6년도에 이 보핏에 대해서 대량 양산 출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6년도에 실적적인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무래도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 너무 강세를 많이 보였었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 주가 상승률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우리가 휴머노이드랑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수주 건수가 많이 나온 쪽이 어디입니까? 휴머노이드인가요? 산업용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감속기호 쪽. 맞아요.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올해 3분기 때 테슬라 쪽에서 옵티머스 대량 양산 그리고 현대차나 삼성 쪽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 확대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난 건데 자 26년도에 결국에 산업시장 로봇 적용이 더 빠르게 먼저 찾아올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세는 이렌시스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현대차가 눌리면서 로봇주들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렌시스도 장 초반 1%가량의 상승 출발 이후에 눌린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만 20일 이동 평균선 내지는 제가 라인 하나 딱 그어드렸어요. 6,550원짜리입니다. 24년도 1월 달부터 중심 목선 자리죠.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 않다는 점 지지라인 꼭 확인하시면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그럼 당연하게 앞선 목표치 9,000원대까지 목표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우리가 로봇주들 트레이딩 하시다 보면 제가 항상 1차, 2차 설정해드리는 거는 1차는 지난 고점까지, 2차는 이 고점 상승분 돌파한 상승분만큼까지 중장기적인 목표가 항상 세워드리면서 100% 넘는 수익률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이렌시스도 앞선 로봇주들과 같은 후발적인 상승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전고점 돌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편입한 종목은 산업시장 안에서 감속 모터를 노려봤다면 리뷰 종목을 통해서 현대그룹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담고 있는 모백스와 모비스 중에서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역시 현대그룹주 안에서 오늘장 꼬리 달고 내리고 있는데 앞서서 눌릴 때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현대모비스 여전히 쭉 들고 가자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연히 홀딩해야 됩니다. 당연히 홀딩해야 되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낮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대값까지 따진다면 무조건 50만 원 내지는 48만 원까지 증권계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다시피 저도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목표가를 지금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현재 3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38만 원 5일 이동 평균선 내외까지 만약에 눌려준다 아니면 지금 구간부터 기간적인 조정 형태로 찾아 들어간다면 오늘장 같은 눌림 자리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번 4분기에 또 실적 개선세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로 로봇 관련주들은 완성차 쪽으로 시장, 현대차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은 오늘 이 단기적인 하락분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안정성 꼭 생각하시면서 없으신 분들께서는 눌림 기회 노려서 계속해서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눌렸을 때 매수하자라는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홀딩 전략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죠. 바이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이 눌리니까 역시나 빠르게 투자자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세워놓을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전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주랑 저번 주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 많이 편입을 해왔죠. 어제도 맞아요. 해왔었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쪽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전자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오늘 보시면은 전자닉스가 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아요. 특히나 어디? 당장 다음 기대치가 있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제 쪽으로 일라일릴리가 또 추가적인 인수 계획까지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이번에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뷰 한 종목 먼저 같이 좀 보고 넘어가실 건데 네. 우리 로킷 헬스케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봐야죠. 오늘 개장 초반부터 한 가지 뉴스가 나왔거든요. 중국의 의료기기 1위 기업이죠. 위고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약간 상승폭을 반납은 하고 있네요. 9%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어요. 결국에 AI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도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롤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장기 하락 추세 근사치가까지 딱 올려놓고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69,5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없으신 분들께서도 매수해 보시기 좋은 기회다. 로킷 헬스케어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서 이런 아직 바이오 종목들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잠시 숨 돌리기를 들어간 틈에 빈집을 노리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바이오 종목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재가 59,700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 에임드바이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임드바이오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AI나 ADC 플랫폼 그리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 면역항암제 ADC 플랫폼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부터 굉장히 기대치가 높게 잡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시총도 거의 3조, 4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면서 AMB 302 임상 1상에 대해서 2026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이번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AMB 302 플랫폼에 대해서 경쟁사가 바로 앞에 먼저 브리핑을 합니다. 아, 순서상으로요? 맞아요. 경쟁사가 먼저예요. 근데 저는 먼저 매 맞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에임드바이오의 AMB302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국내 기업들 향해 기술 이전과 그리고 마일스톤 수령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협업에 대해서 26년도 5월 달에 일단 공개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M&A, 추가적인 M&A 투자 확대, 마일스톤 수령 여부 모든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계획과 동시에 이미 기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것만 해도 8조예요. 8조입니다. 이미 든든하게 돈 챙길 건 다 챙겨놨다니까 에임드바이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외부 협력과 관련돼서 지금 일단 국내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외부 협력에 대해서 해외까지 발 넓힘과 동시에 목표하는 게 뭐냐면은 풀스테이지를 목표로 합니다. 풀스테이지요? 풀스테이지를 목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술 이전만을 목표로 하거나 신약 제약 개발을 목표로 하거나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과 직접 임상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스테이지입니다. 지금 에임드바이오가 그래서 각 바이오 전문가들이 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풀스테이지로 접근한다는 점은 이 기업 가치에 있어서 더 고평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에임드바이오 보시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이요? 네, 가격 전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몇 거래일 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대장주들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장인데 이런 장에서 잘 올라가는 주식 내지는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입니다. 에임드바이오도 상장 이후에 8만 원 도달 이후에 조정폭이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상장 당시 2연상 자리죠. 2연상 자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점 보시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 시도한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 형성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 66,6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당연히 이 위에까지 30%가량 자리인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목요일 주도주 투자에서는 에임드바이오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일단 노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기대감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양전에 성공했네요. 0.14% 지나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3%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 쭉 가져가 주길 바라면서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